안녕하세요. 주원이설의 주원입니다.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왜 생각대로 살지 못할까? 왜 계획하면 실패하고 작심하면 3일이고 내가 나를 통제한다는 느낌보다는 무언가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고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나는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짧게 대답하고 제 채널을 만든 목적과 컨텐츠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과 감정, 원함과 욕구, 그리고 행동들이 어떠한 관계를 지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행동을 통제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중 첫 번째는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죠. 제가 강연을 듣고 있어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막 감동에 물 밀려와요. 자, 감동이 먼저일까요? 이해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이해가 먼저겠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살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감정에 앞선다는 아주 강력한 근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많이 알아갈수록 그 감정이 변하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미웠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우리가 경험한 경험을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로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예시는 운동선수의 예시인데요. 평생 동안 운동을 하고 올림픽의 결승선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많은 운동선수들이 떨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흥분된다 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내 몸이 흥분될 때와 떨릴 때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 그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은 어떤 경험이나 상황 또는 나 자신의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게 감정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난 감정을 무조건 보호하기보다 그것이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내가 기분 나쁘면 네가 잘못한 거다 이런 사상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 건 내 잘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이 좁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던 사람들이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함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좋은 삶의 전략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감정이 있으면 그걸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기술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감정을 만듭니다. 그러면 원함과 욕구는 뭐가 만들까요? 생각과 감정이 원함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의 원함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원함이고요. 어떠한 행동을 하길 바라는 것이 욕구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원함에 속해 있는 거죠. 생각은 원함의 방향을, 감정은 원함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있지만 감정에 동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써요. 난 그러길 바라긴 하는데 막 그렇게 크게 바라는 건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쓰죠. 거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원함과 욕구를 만들고 욕구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국 행동을 만드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분열되어 있으면 행동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확고하면 행동이 확고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통제할까요?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어서 채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목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공유하고 그 생각대로 사는 방법을 공유하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변화는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죠. 그리고 그 개개인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입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콘텐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콘텐츠예요. 우리가 살면서 종교와 철학과 삶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마땅히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신은 존재하는데 왜 악한 사람은 벌 받지 않는가?
술은 왜 마시면 안 되는가? 11조는 내야 하는가? 교회는 왜 일요일에 가야 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컨텐츠를 다룰 건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전자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핸드폰과 유튜브, 커뮤니티, 웹툰 등 다양한 전자기기 컨텐츠에 시간과 정신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전자기기 단식이란 무엇인가,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의 교리를 다룰 건데요. 어려운 교리를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쉽고 단순한 교리를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예를 들면 구원과 복음 같은 것들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문화들이 있죠. 책이나 영화나 기사나 이슈들을 분석하면서 이 세상적인 사상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반하는 성경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에 관심이 있다면 제 채널에 주목해주세요.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만큼 내용들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게 언제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다,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원이설의 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